읽기는 나중에 할게요. How many가 두 줄이죠. How many, 몇 개의. how는 원래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땐 어떻게. 그런데 뒤에 꾸며줄 대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많으냐 아니라 얼마나로 바뀌죠. 얼마나 많은, 어떻게 많으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렇게 돼요. 셀 수 있는 건 how many고 셀 수 없는 건 how much로 물어보죠. 얼마나 많느냐 할 때. 셀 수 있어서 얼마나 많느냐 하고 물어볼 때는 몇 개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how many가 몇 개의 라는 뜻으로 쓰여요. 예. 개수 물어볼 때 how many 몇 개의가 apples로 꾸미죠. 예. 몇 개의 사과들을 당신은 want to eat 먹기를 원하느냐. want to가 두 줄이죠. 뭐뭐 하기를 원하다. 뒤에 거 하기를 원하다. to 다음 동사 나오죠. 그래서 you가 주어죠. 당신은 몇 개의 사과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 물음표가 빠져서 물음표가 잘렸네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 do가 나온 거죠. 원래는 you want to eat 당신은 먹기를 원하다는데 의문문일 때 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동사는 앞으로 못 나가요. 주어 앞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조동사 의문문을 만드는 도와주는 동사 do가 나와서 do you want to로 물어보죠. do you want 그래서 당신은 몇 개의 사과를 먹기를 원합니까? want to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랬더니 I wanna eat two 나는 두 개를 먹기를 원합니다. want to로 물어봐서 want to로 대답했죠. 뭐뭐 하기를 원하다. two 다음에 apples 생략돼 있죠. two apples 생략돼 있고요. 나는 두 개를 먹기를 원합니다. want to 뭐뭐 하기를 원하다가 되고요. two apples 생략되고요. apple 네 생각난 김에 발음할게요. apple 아니고 apple 뻘처럼 뭐죠? 경음화 된다 그래요. 경음화. 경음화라는 단어를 모르셔도 돼요. 단단할 경자. 경음화라는 단어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제 발음을 좀 세련되게 하려면 애플보단 apple, apple, apple. 거의 뿌처럼 들리죠? 그래서 애플 아니고 apple, apple, apple 이렇게 되죠. apples 이렇게 돼요. 2번. 누가 후 자체가 주어예요. 누가 여기에 왔습니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뒤에 거 하는 동안에요. 뒤에 거.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 내가 away는 가고 없는 멀리 떨어진 가고 없는 여기서 이제 가고 없는 내가 없는 이 말이죠. 가고 없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니까 내가 가고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그래서 I was away나 I was out이나 여기서 같은 뜻이다라고 쓰인 거예요. 내가 가고 없는 사이에 혹은 내가 나갔던 사이에 밖에 있었던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내가 밖에 있었던 동안에 즉 출타 중에 내가 출타 중에 이 말이죠. 내가 가고 없는 동안에 혹은 내가 밖에 있었던 동안에 말이죠. 내가 없었던 동안에 누가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의문문은 동사 주어죠. 동사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who did came 이렇게 되지 않느냐. who 자체가 근데 의문사 자체가 주어가 돼버렸어요. 누가 왔느냐. 그래서 came이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장 항상 중요한 법칙은 뭐예요? 의문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장 맨 앞에 써라 그래요. 근데 의문사 자체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앞으로 못 나가요. 우선순위 법칙이 뭐라고요? 의문사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가장 우선순위 법칙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서 사실 이건 편해요. who did came 뭐 did 같은 거 조동사 안 와도 되죠. 여기처럼 do you처럼 조동사 안 와도 돼서 누가 왔느냐 간단하게 떨어지죠. 누가 왔느냐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순서대로 그냥 썼습니다. 동사가 앞으로 못 나간 건 주어 자체가 의문사고 의문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우선순위로 문장 맨 앞에 와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누가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해서 주어 동사 순서대로 우연하게 쓰였습니다. 원래는 동사 주어인데 주어 자체가 의문사인데 의문사가 제1법칙으로 맨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동사가 어쩔 수 없이 뒤에 머물러야 됐다. 라는 거예요. 케임이 과거니까 내가 출타 중이었던 것도 과거. 시제 같이 맞춰줬어요. The book My Son bought yesterday. My Son부터 yesterday가 가로고요.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친 거를 나중에 해석해 볼게요. 본문을 원래 문장을 먼저 보면요. The book is too difficult for him. 간단한 문장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인데 얘가 꾸며주다 보니까 길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문장이 길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장이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구조만 파악하고 있으면 얘가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우선 나중에 해석하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길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기본적인 문장들을 알면 얼마든지 붙여가지고 길게 영어 잘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급부터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얼마든지 연결해서 길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쌓지 못해서 막 마구잡이로 막 쌓다 보면은 뭐가 뭔지 체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은 too for죠. too to는 너무 지나치게. 이거는 부정의 의미예요. for는 누구에게, 뭐뭐를 위해서, 누구의 입장이에요. 입장. 뒤에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 말이죠. 그를 위해서는, 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다. 이 말은요. 너무 어려서 못 읽는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는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어려우면 괜찮은데 너무 어렵다는 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책은 그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이냐? 책을 꾸미는 거. 내 아들이 어제 샀다가 아니라 샀던 책을 꾸미는 거죠. 내 아들이 어저께 샀다 책 아니고 샀던 책 이렇게 됩니다. 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죠. 주어고 얘는 동사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어떤 한 명사에 붙어서 얘를 꾸며줄 때, 뒤에 붙어서 얘를 꾸며줄 때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단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문장을 연결했으니까 어떻게 두 문장이에요? The book is too difficult for him. 원래 문장하고 꾸며주는 My son bought the book이죠. 여기 똑같은 the book이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yesterday. 내 아들이 어제 그 책을 샀다 해서 the book 똑같을 때에는 쌍둥이 형제예요. 똑같은 명사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는 두 문장을 붙일 수 있어서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쓴 대명사, 대신한 위치를 고쳐준 다음에 나는 얘랑 쌍둥이였어요 하기 위해서 바로 쌍둥이 형제 바로 뒤에 자기가 붙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요. My son bought yesterday. 자기가 빠져나왔으니까 요게 남았죠. 순서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는 해석할 때는 이렇게 눈으로 가로를 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원래 문장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책이 그에게 너무 어렵다라는 문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내 아들이 한국말로 하면 우리 아들이죠. 우리 아들이 어제 산 그 책은 그에게는 너무 어렵다. 가서 한 번에 와야겠네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면 내가 읽거나 내가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읽기로 해요. 그냥. 그래서 이건 이제 대신나 위치는 이제 둘 다 여기서 같다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 관계대명사로 했어요. 관계는 왜? 두 문장을 연결하니까 관계란 말 쓰고요. 대명사 대신 썼다. The book 대신 썼다. 똑같은 쌍둥이 형제 대신 썼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두 문장을 연결하는 얘 대신 쓴 명사입니다. 이렇게 얘가 이끌어서 얘를 꾸며요. 나는 나중에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관계 대명사는 꼭 격이 있어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주격 목적격이 있어요. 주어는요. 문장 성분에서 아주 중요해요. 문장은 주어 동사가 꼭 있어야지만 문장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있어주고 보호 있어주고 얘네는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는 문장 성분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안 돼요. 얘는 꼭 있어야 돼요. 생략이 안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얘는 없어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자기가 있던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가로친 문장에서 내 아들이 샀으니까 얘가 주어 얘가 동사잖아요. 얘가 목적어잖아요. 책을 샀으니까 목적어가 이렇게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목적격이에요. 얘는요.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 책에도 지금 내가 다 지워버렸지만 가로가 나와 있는 거. 가로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표시해요.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로 쳐버려요. 그래서 책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후를 고칠 수는 없고 물건이니까 위치를 고친 거예요. that은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깍두기예요. 그래서 얘가 book이든 a man이든 a boy든 책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that은 항상 나와요. that은 관계대명사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위치는 물건만 돼요. 얘는 물건이니까 위치 나와요. 후를 고칠 수 없어요. 여기선요. 목적격 생략 가능.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문장이 다 가능해요. 어떤 문장? The book which my son bought 해도 되고요. The book that my son bought 해도 되고요. The book 이거 둘 다 생략하고 The book my son bought 이렇게 해도 돼요. 세 문장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많이 쓰냐면 요거 생략한 문장을 많이 써요. 귀찮은데 현대생활에 그죠? 언어의 경제성이라 그랬어요.
자꾸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귀찮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건 우리 말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이렇게 생략하고 경제성 아주 경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가 그렇게 시켜요. 똑같은 말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자꾸 생략하고 걔가 이렇게 해죠. 처음에 우리 아들거든. 그다음에 걔가 이러죠. 자꾸 우리 아들이 우대를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대명사 쓰고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전부 생략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다 콱 박혀 있기 때문에. 영어는 안 박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고는 절대 영어가 안 나와요. 에디슨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IQ 180, 800이라도 하루아침에 말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현혹되지 마세요. 뭐 1개월에 끝냈다는 둥, 뭐 요거만 뭐 100가지 표현만 알면 뭘 한다는 둥,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0만이든 수십만 구독자 채널 쫓아다녀봤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본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을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내 혀를 굴려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연습을 안 하면서 맨날 눈으로 보고 뭐 채널만 따라다닌다고 되나? 아무리 유명 채널 따라다녀도 본인이 이렇게 기본적인 하나하나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나사 하나까지 어디 박혀 있는지 알고 나사가 왜 박혀 있는지 빼면은 저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런 것까지 정확히 알고 나서 집을 져야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럼 나사 안 박아도 되겠다는 둥. 뭐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 어디 박힌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나아지나요? 반복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은 듣기는 조금 낮아요. 조금 그것도. 그래서 우선은 영어 회화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이 빨라지고 많아져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말이 빠르고 많은 게 정상이에요. 말이 빠르고 말이 많지도 않으면서 영어 잘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과묵하고 말을 느리게 한 사람도 영어를 잘하다 보면 빨라져요. 왜냐? 영어가 들어가면서 한국말은 완전 쉽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나도 모르게 더 빨라져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네. 관계대명사 목적형은 생략할 수 있어요. The book my son bought yesterday. 그 문장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which not that 귀찮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쓰임새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럴 땐 쓰입니다. 그것까지는 알면 다쳐요. 지금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나의 아들이 어제 샀던 그 책은 그에게는 너무 어렵다. 라는 뜻이고요. 너무니까는 너무 어려서 걔가 못 읽는 정도예요. 지나치게 너무. 4번 Have you read the book? Have read가 두 줄이죠. 현재 완료예요. Read, read, read예요. Read, read 동사의 3단 변화라 그러죠. 그래서 읽다, 읽었다. PP형은요. 과거 분사형은요. 뭐뭐 당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읽는 걸 당한 거니까 읽혀지다인데 지다가 아니라 뭐뭐 당하다가 아니라 당한이니까 읽혀진, 읽어지는, 읽혀진이라는 수동의 뜻이에요. 수동의 뜻. 읽다, 과거, 읽었다, 읽혀진. read, read, read. 쓰는 건 똑같이 read를 써놓고요. 발음 달라져요. read, read, read. read, read, read. 네. 그리고 읽다, 읽었다, 읽혀진. 이렇게 해서 가죠. read, read, read. 발음도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read 아니고 read예요. 세 번째 거예요. have 플러스 pp형. 과거 분사형이 돼야 돼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형이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거 갖다 쓰는 거예요. have 플러스 pp형. 여기서 이제 경험이죠. 뭐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으로 쓰이죠. 당신은 그 책을 읽어봤습니까?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읽어본 경험이 있을 땐 yes, I have. 경험이 없으면 no, I haven't로 대답하죠. 여기도 I haven't로 대답했잖아요. have로 물어보면 have로 대답한다.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대답하고 do로 물어보면 do로 대답하고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하고 will로 물어보면 will로 대답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라 그러죠. 반사. 주는 대로 받으리라. 뭐 have로 물어서 have로 대답했습니다. have not의 줄임말 haven't가 되는 거예요.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당신은 그 책을 읽어봤습니까? 여기까지 문장이에요. 문장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꾸미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니네. 여기네. 알고 보니까.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옛까지가 원래 문장이에요. 당신은 그 책을 이미 벌써 읽어봤습니까? 예요. yet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게 yet이 not yet 할 때는요. 아직도 뭐뭐 않다예요. 아직도 뭐뭐하지 않다. 아직도로 번역해요. 아직도 했다 아니라 아직도 뭐뭐하지 않다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뭐하지 않다. not yet인데요. 여기선 not이 없죠.
not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not이 없고 그리고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에서 부정문이 아니라 not이 없을 때 yes이 쓰이면요. 긍정문이죠. 의문문에서 not이 없고 yes이 쓰였다. 그러면은 벌써란 뜻인데 그냥 벌써가 아니라 벌써 강조. 예. 벌써 이렇게 already보다 더 강조. 그래서 have you already read? 그럼 벌써 읽었니고요. yet 들어가면 너 벌써 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yet이 들어가면 놀람의 벌써라는 뜻이다. 의문문에서. 예. 그래서 당신은 그 책을 벌써 읽으셨습니까? 여기서는 경험이 아니네요. yet이 들어가서 벌써 읽어본 적 있느냐 말이 안 되죠. 이건 경험 다시 고칩니다. 경험 아니고 완료네요. 완료. 이미 벌써 다 읽었느냐. 예, 완료로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yet이 없었을 때는 경험이겠죠. 읽어본 적이 있니? 예, 보통 그렇게 많이 쓰일 때. 예, 그래서 아닐 땐 빨리 고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읽어본 적이 있니? 말이 안 되죠. 벌써 다 읽었니?죠. 그래서 다 읽었다, 이미 다 읽었다라는 완료를 해석합니다. 현재 완료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경험 완료, 계속, 결과 뭐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그거 지금 다 외워봤죠? 어차피 다 까먹을 테니까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외우시면 돼요. 이미 벌써 다 했다라는 완료의 뜻입니다. 아까는 경험을 해석하려다가 옛 때문에. 네. 그 다음 꾸며지는 문장을 살펴볼게요. 내가 랜드, 렌트, 렌트예요. 예. 빌려주다, 빌려줬다, 빌려줌을 당한이니까는 빌려줘진, 예. 그러니까 대출된, 빌려줘진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죠. 빌려줬다가 되죠. 과거죠. 예.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그 책이가 되죠. last week. 지난주에 내가 당신에게 빌려줬던 그 책을 벌써 다 읽었습니까? 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안 읽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which나 대시 이 문장을 이끄는 관계 대명사고요. 격을 보려니까는 원래 I lent the book to you죠. the book. 그래서 이 the book 똑같아서 뭐예요? 쌍둥이 형제 대신 쓴 대명사 which나 that으로 바꾸고요. 물건이니까 which로 바꿨죠. that은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얘가 주어고 I가 주어, rent가 빌려줬다가 동사, 그리고 얘는 책을 빌려줬으니까 목적어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이에요. 예, 돼지꼬리 쳤어요. 예. 그래서 이 문장은 세 개가 가능한 거죠. The book which I lent 해도 되고 the book that I lent 해도 되고 얘네를 생략하면 the book I lent. the book I lent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당신에게 빌려줬던 그 책을 벌써 다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안 읽었어요. 가 되는 거예요. 예. lend, 빌려주다가 되는 거고요. 이제 lend의 반대말은 borrow죠. borrow. 빌려오다, 꿔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o가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다. 이거는요, 이제 삼형식이 있고 사형식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I lend 그것이라 그럴게요. 귀찮아서 I lend it to you. 더북이네요. 더북. I lend the book to you. 내가 그 책을 당신에게 빌려준다. 그럴 땐 to가 들어가죠. to가 들어가요. 만약에 이게 삼형식이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했으면 to가 들어가요. I lent to you.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뭐랑 똑같냐? I lend you the book 하고 같은 문장이에요. 네. 당신에게 그 책을 빌려준다. 이럴 때는 to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사형식에서 왔으면 to가 없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라 라는 거예요. 귀찮으면 안 써도 되지만 예. 그래서 to you를 쓸 수도 있고 to가 없어도 돼. 두 문장 다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괄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뜻. 이거는 어떻게 돼요? I lend the book to you라는 문장은요. to you는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 문장 형식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얘는 목적어죠. the book이 명사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의 문장이고요. 아래 문장은요. 나는 당신에게 그 책을 얘도 명사, 얘도 명사예요. 이럴 때는 목적어 두 개예요. 목적어 두 개일 때는 앞에가 뭐뭐에게 간접 목적으로 해석하고 뒤는 뭐뭐를 직접 목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목적어 두 개일 때는 에게를로 해석한다. 목적어 하나일 때는 르이다. 직접 목적어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뭐뭐를 뭐뭐한다. 나는 누구에게 뭐뭐를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두 개 있을 때는 에게 르이다. 르에게가 아니라 에게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위 문장하고 같은데 두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왔느냐에 따라서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당신에게 빌려줬던 그 책을 벌써 다 읽으셨습니까? 아니요, 못 읽었는데요. 아직 안 읽었는데요. have로 물어보면 have로 대답한다. have not의 줄임말 haven't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또 have pp가 나왔어요. 현재 완료를 잘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네. 나는 항상 이건 이제 계속 같아요. 현재 완료 계속 뭐뭐 해왔다. 계속적 용법 뜻은 뭐뭐 해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고요. 과거 완료는 그 이전부터 과거까지예요. 그래서 뭐뭐 해왔다로 번역합니다. 나는 항상 원해왔어요. 그리고 want to예요. 뭐뭐 하기를 원해왔죠. 그 나라를 방문하기를, 그 나라에 놀러 가기를, 그 나라를 방문하기를 계속 원해왔어요. 예. 근데 어떤 나라냐? where부터 나라를 꾸며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여기까지예요. country까지니까 별로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나는 항상 그 나라를 방문하기를 원해왔다라는 문장인데 이제 관계 부사가 들어가서요. where 관계 부사가 들어가서 The writer was born. writer R이 여기 잘렸네. 그래서 그 작가가 was born 태어났다죠. 태어났다 나라니까 그 태어난 나라 이렇게 꾸미게 되죠. where는 어디서 왔느냐? where는 in위치랑 같아요. in위치는 원래 뭐였었어요? which가 관계대명사죠. country랑 쌍둥이죠. 그러니까 in the country. 원래 문장은 in the country였었어요. 그 작가는 was born in the country. The writer was born in the country. 그 작가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 근데 나라 똑같으니까 뭐예요? 똑같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로 온 거죠. 그래서 in하고 원래 짝꿍이었으니까 같이 in이치로 앞으로 간 거예요. where가 in이치였었어요. 그런데 in이치도 귀찮다 그래서 한 단어로 관계 부사로 where로 바꿔버리고 where도 관계 부사니까 두 문장을 연결하죠. 그래서 앞에 명사를 꾸미죠. 그리고 이제 명사가 아니라 부사니까는 관계 부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그 작가가 태어났다 나라가 아니라 태어난 나라. where는 in이치랑 똑같고 in이치는 which가 관계대명사여서 in the country에서 나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in이치가 where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로하고 country를 꾸밉니다. 그 작가가 태어난 그 나라를 방문하기를 항상 원해왔다. 여기 have pp가 과거부터 아직까지 계속 해왔다. 쉬지 않고 해왔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복잡합니다. 문법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Are there people? are there가 두 줄이죠. 있느냐? 하나 있느냐 할 때는 is there. 여러 개가 있느냐 할 때는 are there로 물어보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Who don't know the sun shines much more bright. 끝까지네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are there people. 안 어려워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 길어졌을 뿐이에요. 두 문장을 연결한 후만 알면 이제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문장이 길어진 것 뿐이에요. 자, who는 원래 뭐였었어요? 쌍둥이 형제인 people이었어요. People don't know the sun shines. no 다음에 또 대시 생략되네. 대시. 세 문장이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길어졌네. 그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뭐뭐라고 명사절이 근접서서 생략 가능. 수업 시간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죠. 한두 개 진도 나갈 때, 책 2권 진도 나갈 때 하루에 10번은 나오죠. 10번은. 뭐뭐라고. 5번 내지 10번 나와요. 뒤에 거라고죠. sun shines. 태양이 비칩니다. 비치다, 비추다. 이렇게 되죠. brightly. 밝게 비쳐요. 그 다음에 이제 more 세모, than 세모죠. more than. 뒤에 거보다 더 뭐뭐하게. 이렇게 되죠. 뭐보다. the은 달보다. 태양이 달보다 더 환하게, 더 밝게 비친다. 근데 그냥 더 밝게가 아니라 much more예요. 비교급이죠. 비교급 앞에 much 있으면은 훨씬 넘사벽이란 뜻이에요.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훨씬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급 강조해서 훨씬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얘가 좋아해요. 태양이 달보다 훨씬 더 밝게 비친다. 라는 것을 당신은 누가네요. 당신이 아니라 누가 누가가 아니네. 관계대명사였죠. 왜 이래? 이렇게 꾸미죠. 비친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죠. 사람을 꾸미죠. 다시 할게요. 태양이 달보다 훨씬 더 밝게 비친다. 라고 혹은 뭐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몰라요? 라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이거죠. 다 안다 이 말이죠. Everybody knows라는 거죠. 다 안다. 이걸 이제 수사의문문이라 그래요. 수사의문문은 뭐냐?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한번 꽈서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 있어? 이거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은 다 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튼 그런 뜻인데요. who가 이제 관계대명사예요. 여기서 이제 격을 찾아볼게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don't know가 동사잖아요. 그럼 여기 얘가 주어죠. 주어 동사 예, 짝꿍 꼭 있으니까 얘는 목적 아니라 목적 아니라 주어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어요. 주어랑 동사는 중요해서 생략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문장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고요. 원래는 이제 people이 사람이니까 who로 고치죠. that은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which는 안 되죠. people 사람이라서. 그래서 that은 깍두기라 사람일 때도 올 수 있고 사물일 때도 올 수 있고 who는 사람일 때 올 수 있다. people이 아니라 만약에 물건이었으면은 which가 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that도 되고 who도 된다. 생략은 안 된다. 두 문장만 가능해요. people who don't know 혹은 people that don't know 두 문장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 people이 복수죠. 그러면 얘도 쌍둥이 형제였으니까 얘도 people이었어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doesn't 아니라 don't 나오죠. 그것까지 잘 보셔야 돼요. who는 그냥 언뜻 보기엔 단수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계대명사일 때 원래 정체는요. 자기의 정체는 본 모습은 people이었어요. 쌍둥이 형제였죠. 예. 그러니까 복수니까 don't know가 됩니다. doesn't know가 아니라 that도 마찬가지로 that은 단수처럼 보이지만 that이 여기서는 people 대신에 썼으니까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수로 고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는 도수랑은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that이에요. 그래서 that은 원래 자기가 people이었기 때문에 얘는 복수예요. 복수. 복수니까 don't know예요. doesn't know 아니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중요하다기보다 알아두셔야 되죠. 천체물은 the sun, 더가 붙어요. the moon 이렇게 되죠. 태양, 달. 태양이나 달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죠. 우리는 뭐예요? 어항 속에 붕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구 속에 갇혀 살고 있지만 지금 우주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별별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튼 이런 지구가 수억 개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생명체가 있는지 우리가 못 가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 과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 밝혀졌어요. 이 세상에 진짜 지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문자 났을 거예요. 고유 명사니까. 그래서 천체물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the sun. 그리고 대신 더를 붙여줘요. 더 붙여주고 대문자 안 쓰고 the sun, the moon. 그리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똑같은 게 쓰지. 누가 알게 뭐야. 그래서 the earth라고 그래야 되죠. 이가 IAU 모음이니까 the earth 이렇게 돼서 지구도 대문자로 안 써요. 하나밖에 없는지 수천 개 있는지 몰라요. 평행 우주설이 있어요. 평행 우주설은요. 음모론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누구네 뭐 우리가 이름 들어본 스티븐 뭐요? 여튼 이름 들어본 그 유명한 그 과학자들은 다 평행 우주설이 맞다고 그러고서는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아직도 계신 사람도 있고 세계 유명 과학자들은 전부 평행 우주설이 맞다 그래요. 평행 우주설은 뭐예요?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주부고 아무개랑 결혼했고 뭐 지금 인생을 살잖아요. 그거랑 비스무리한 또 우주가 또 있다네요. 또 있고 삶이 나랑 비스무리한 삶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생에선 내가 이제 영어를 전공했으면 이 옆에 생에서는 내가 수학을 전공했고 이 옆에 생에 내가 수학은 전공했는데 뭐 수학 일은 안 하고 그냥 가정주부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된 게 수없이 많다는 게 그냥 가정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다 유명한 사람이 전부 인정하잖아요. 평행우주설 재밌어요. 그런데 여튼 그런 영화는 저도 하나 봤어요. 많대요. 근데 하나 봤어요. 정말 신기했는데 그게 진짜 그 과학 이론에서 나왔다. 과학자들이 알고 보면은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우린 살아가죠. 재밌어요. 한번 검색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튼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나. sun 대문자 안 붙이고 천체물 더 붙이고 소문자 쓴다라는 거예요. the sun, the moon, the earth 이렇게 되고요. 넘어갈게요. It is necessary to make it 졌다. 세모 쳐야 돼요. it는요 가짜 주어. 얘는 진짜 주어. 진짜 주어가 6부터 10까지예요. 주어가 너무 길어요. 원래 문장이 뭐예요? 진짜 주어가 맨 앞으로 가야 되죠. To make children study arithmetic every day is necessary. 이렇게 해야 돼요.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럼요. 주어가 이만큼 길고 is necessary 이렇게 와야 돼요. 가분수예요. 가분수. 머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어 해석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어야, 넌 너무 기니까 뒤에 좀 교통정리 좀 하자.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있을다. 나 저 뒤에 진주어 있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삐리리는 필요하다라는 문장이구나.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석할 맛이 나죠. 그래서 주어가 앞에 너무 장황하게 길 때는 가짜 주어를 써놓고 진짜 주어는 요 뒤에서 해석해라. 해석은 투하는 것이 있다다. 이를 먼저 해석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교통정리가 돼 있으니까 나가 떨어지지 않고 보기가 간편해요. 뭐 하는 것은 필요하대요. 뭐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make, 여기서 만들다 아니라 시키다죠. 시키다. 시키다 할 때 뭐예요? 사역 동사라 그래요. 시키다. 뭐 하게 시켜요? 매일매일 산수를 공부하는 수학은 mathematics, arithmetic은 산수예요. 산수하고 수학은 다르죠. 산수는 초딩 때 했던 거, 중딩 때부터는 수학 뭐 이렇게 되는데 arithmetic 이렇게 돼요. 쓰는 들어가요 꼭. arithmetic. 그래서 산수를 매일 아이들에게 공부하도록 시키는 것 이렇게 돼요.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죠. 주어니까 명사가 돼야 돼요. 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수 공부가 어렸을 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동사는요. 원형이 와야 돼요. to가 못 와요. 원래 to가 있어야 되는데 뜻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다 시키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시키다.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목적어가 돼야 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시키다. 즉 공부하도록 시키다 해야 되는데 to를 해석은 해주는데 사역동사 무서워서 못 와요. 그러니까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속에 숨어서 해석은 합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뒤에는 원형이 와야 된다. 이러한 사역동사가 몇 개 있다고요? 다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는 have도 원래 가지고 있다지만은 사역동사일 때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let의 뜻이에요. let. 뭐뭐 시키다. 이것도 만들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도록 시키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시키다. 이렇게 되죠. 아이들에게 매일 산수를 공부하도록 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it to 하는 것은 it하다로 해석한다.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다 나오지? 8번. When do you want him to? want 아무개 투부정사. want to가 붙어 있으면 주어가 하고 싶은 거예요. I want to go. 나는 가기를 원해. 자기가 가요. go 한 사람이 I예요. 근데 I want you to go 하면요. 나는 너에게 원해. 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go 하는 사람이 I가 아니라 you가 되는 거죠. want 아무개 투부정사. want A 투부정사면 A에게 몸 하기를 원해요. 원하는 사람은 I예요. 원하는 사람은 I, go 하는 사람은 you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해. 나는 네가 갔으면 해. 나는 네가 가기를 바래. 이렇게. 한국말은 나는 네가 여기 는 붙고 가 둘 다 주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뭐뭐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want 아무개 투부정사. 나는 너가 가기를 원해. 한국말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나는 너에게 원하는데 네가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너는 그에게 원하죠. 비짓하는 게 그죠. 너는 그가 너를 언제 방문하기를 원하니가 되죠. 이제 when이 visit이죠. visit에 걸리죠. 너는 그가 너를 언제 방문하기를 원하니. 너는 그가 언제 너를 방문하기를 원하니가 되죠. 언제 걔가 너를 방문하기를 원하니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want to 나오죠. 나는 걔가 오기를 원해.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다음 날이니까 모레죠. 나는 걔가 모레 오기를 바래. 그래서 오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죠. 나는 그가 모레 오기를 바란다. after 뭐뭐 후에 뒤에 거 후에예요. 내일 후의 날이니까 모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오기를 바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en 의문사 있으니까 의문사 있는 의문은 yes, no 대답할 수 없죠. 그냥 직접 대답하죠. If it is fine tomorrow. if 만약 뭐뭐 한다면 it은 세모죠. 비인칭 주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 날씨를 나타내죠. 뭐 날씨를 해석해도 좋아요.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만약에 내일 화창하다면 할 땐 날씨가 해석 안 됐죠. 그래서 만약 내일 화창하다면 내가 낚시하러 갈 거다. go ing가 두 줄 뭐뭐 하러 가다. 뒤에 거 하러 가다예요.
그래서 go to fish 잘 안 써요. go to fish. fish가 낚시하다라는 동사죠. 여기서는요. 낚시하기 위해서 가다. 얘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도 얘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쓰고 99.999%를 뭘 써요? go fishing만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하러 가다.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skating. 골프 치러 가다. go golfing. 스키 타러 가다. 이게 재밌죠? 아이가 두 개예요. 예, go skiing, skiing. 아이가 두 개. skiing 아니고 skiing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뭐 ing 뭐뭐 하러 가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낚시하러 갈 거다가 되는 거죠. 예,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낚시하러 갈 거야. The shirt, which가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죠. Which is too big for him to wear까지가 가로. 왜냐하면 동사가 나와야 되죠. 얘가 주어니까 동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얘는 얘랑 짝꿍이니까. 그래서 동사 나오네 여기까지 끝나야겠다. 많이 하다 보면 끊깁니다. 지금 못 끊는다고 열받지 마세요. 네. 많이 하다 보면 눈이 생겨요. 눈이 생기는 날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빼놓고 원래 문장 the shirt 윗돌이죠. 윗돌이가 too small for 아까 나왔죠? 뭐뭐에게 너무 무모하다. 예, 그래서 그 윗돌이는 그의 동생에게는 형에게는인가? 예, 형에게는 너무 작습니다가 되죠. 어떤 윗돌이냐? Which is too big for him to wear. 예. to는 뭐예요? 너무 무모해서 무모하지 못하다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입기에 너무 크다는 거는 못 입는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to가 지나치게 너무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입기에 너무 크다 이 말은 못 입는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to도 나왔는데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for to도 있어요. for to. for가 to하기에. 예, for가 to하기에. for가 to하는 것. 뭐 등등으로. to가 명사적으로 보면 for가 to하는 것으로 쓰이고요. 형용사적으로 보면 for가 to하기 위한. 부사적으로 뽑을 때는 for가 to하기에 뭐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는 for가 for 이하가 to 이하 하기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for to. 그러니까 이 where 하는 사람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의미상 주어예요. for는 의미상 주어. where의 주어죠. 의미상 주어. 예. 그래서 아까 이 to는 가주어라고 그랬죠. 가주어진 주어고 for to는 의미상 주어. where 하는 사람이 힘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입기에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석하죠. for가 to하기에니까 그가 입기에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너무 커서 그가 못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직역을 하면 그가 입기에 너무 크다. 의역을 하면 너무 커서 그가 못 입는다. 못 입는다는 어디서 나왔어요? 못 입는다는 부정이죠. 부정은 to에서 나왔어요. 못 입는다는 뜻이에요. to가 너무 지나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군요. You speak English very well 하면 돼요.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영어를 매우 잘 하십니다. 그럼 이제 기분 좋으면 돼요. 여기다 이제 too well 그럼 틀리다는 거죠. 당신은 이거 English예요. English. 영어를 너무 잘하십니다. 한국말로는 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to가 들어가면 안 돼요. to는 지나치게 잘해서 영어 잘하다가 나쁠 일이 뭐 있나? 영어 잘하다가 욕 먹는다. 그런 게 있나? 여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라고 그랬지만 공부라고 그래 보자고요. 예. 당신은 공부를 매우 잘합니다. 그럼 괜찮아요. 매우 열심히 합니다라고 해볼게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요. 근데 당신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공부하다가 나가 떨어져 죽거나 공부하다 병이 나거나 여튼 예. 그래서 very hard는 괜찮아요. 매우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too hard 하면 지나치게 안 좋다는 뜻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면 가서 나가 떨어진다거나 건강에 무리가 온다거나 예? 예.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o는 지나치게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기에 지나치게 크다라는 거는 너무 커서 그가 못 입는다라고 번역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셔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입기에 너무 큰 윗도리는 그의 형에게는 너무 작다. 이게 형이 맞겠네. 그죠? His brother. 아니면 동생이 더 클 수도 있지 뭘. 그죠? 예, 그래서 younger brother든지 older brother든지는 서구권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의 형제에게는 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형제에게는 너무 작다. 보통 이제 형이겠죠. 보통은요. which는 관계대명사 무슨 격인지 볼게요. is가 있으니까 주격이죠. 주격 생략할 수 없어요. 주격 생략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합니다. 주격은 원래 생략하지 못하지만 딱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떨 때?
비동사, 특수동사라 그랬어요. 비동사랑 만나면 둘이 짝짝꿍 맞아가지고 없어져요. 예.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략할 수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The shirt too big for him 해도 말이 돼요. 이거 없어도 해석은 돼요. 그에게 그가 입기에 너무 큰 셔츠 얘네가 없어도 충분히 해석이 돼요. 그래서 비동사 만나면은 뜻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주격 비동사 플러스 비동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is there is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세 개가 다 가능해요. The shirt 생략한 거는 too big for him to wear. 하나는 두 번째 거는 the shirt which is too big. 세 번째 거는 the shirt that is too big. 셋 다 가능합니다. 이거 생략한 게 많이 쓰이겠죠. 이 책에서는 생략 안 해놨나 봐요. 제가 다 지워놔가지고 모르겠는데 생략 안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생략한 게 더 흔합니다가 되는 거고요. shirt가 단수니까 which도 단수라서 is가 나왔고요. 네. 물건이니까 who가 못 오죠? which만 오고요. that은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커서 그가 못 입는 그 윗도리는 그의 형에게는 너무 작습니다. 형도 못 입는 거예요. 투니까 너무 작은. 그죠? 네, 그러니까 못 입는다는 뜻이에요. 아유, 너무 많아요. 설명이 너무 많았네요. 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읽어볼게요. How many apples do you wanna eat? I wanna eat two. Who came here while I was away? Who came here while I was out? The book my son bought yesterday is too difficult for him. Have you read the book I lent you last week yet? No, I haven't. I have always wanted to visit the country where the writer was born. Are there people who don't know the sun shines much more brightly than the moon? It is necessary to make children study arithmetic every day. When do you want him to visit you? I want him to come the day after tomorrow. If it is fine tomorrow, I will go fishing. The shirt, which is too big for him to wear, is too small for his brother.